자, 오늘은 이제 교과서 40쪽을 보시면요, 표현들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민법을 갖다가 시험을 갖다 보게 되면요, 100% 나오는 부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현들이하고 그 밑에 보시면 협의의 무건들이 있죠. 요거는 100% 나오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민법을 갖다가 이렇게 공부하실 때 표현들이가 참 어렵더라, 그 다음에 협의의 무건들이가 어렵더라 이렇게 하는데요, 이 두 개를 합쳐가지고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무건대리라는 말을 씁니다. 무건대리는 당연히 대리권이 없는 자가 저지르는 거죠. 그래서 본인이 대리권을 갖다가 주게 되면 대리인이 대리권 갖고 있는 유권대리라는 말을 쓰고, 대리권 자체가 없는 걸 갖다가 우리는 무권대리라고 하는데요, 이 무권대리를 우리 민법은 넓게 보기 때문에 표현대리라고 하는 것도 무권대리의 일종이고, 그 다음에 좁은 의미 그러면 협의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좁은 의미의 무권대리, 협의의 무권대리도 당연히 무권대리로 인정을 해줍니다. 그러면 민법은 항상 제가 이름에 모든 뜻이 있다 그랬어요. 표현대리라고 하는 것은 표현이라는 글자가 붙어 있죠. 표현이라고 하는 건 눈에 보이는 겁니까? 보이지 않는 겁니까? 표현 그러면 눈에 보이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거. 그래서 뭐가 눈에 보이느냐? 본인 갑의 잘못이 눈에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표현대리는 본인 갑이 잘못한 거예요. 본인 갑이 잘못한 것을 갖다가 우리는 표현대리란 말을 씁니다. 따라서 본인 갑이 잘못했으니까, 갑, 너 때문에 대리권 있다고 믿었으니까 본인 갑 네가 책임져. 그래서 본인이 책임지는 거예요. 본인이 요 잘못이 있으니까 본인이 그 책임을 갖다가 지는 것이다. 본인이 책임을 지는 거니까 상대방을 보호하는 제도죠. 상대방 보호제도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표현들이는 크게 거기 보시게 되면 조문이 세 가지가 들어가 있죠. 125조, 126조, 129조입니다. 그래서 끝자리만 5, 6, 9가 되는 거예요. 5, 6, 9, 125조, 126조, 129조. 그래서 125조 대리권 수요 표시엔 표현대리가 있어요. 그래서 줄여가지고 수요 표시 후의 표현대리입니다. 수요 표시의 표현대리. 그 다음에 126조 권한 초과의 표현들이요. 대리권 행사의 범위를 벗어난 거죠. 그래서 권한 초과의 표현대리. 그 다음에 129조 권한 소멸 후의 표현대리. 요걸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이것도 역시 이름이에요. 수요 표시는 있었지만 실제로 대리권 주지 않은 걸 말하는 것이고, 대리권 권한이 벗어났다, 권한 초과가 있다는 얘기는 대리권을 갖다가 줬는데 헷갈리게 주는 걸 말하는 거야. 나는 분명히 임대차 할 수 있는 대리권을 줬는데 그 대리인이 가서 팔아버리는 경우, 분명히 월세 받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리권 줬는데요, 매매를 해버린 거예요. 매매를. 근데요, 상대방은 그놈이 임대차를 할 뿐만이 아니라 매매할 수 있는 권한도 있다라고 믿게 만든 거죠. 그래서 대리인한테 명확하게 대리권을 줘야 되는데요, 두리뭉실하게 불투명하게 줘가지고 쟤는 저런 권한도 있는 거야 라고 상대방이 믿었을 때, 그러면 불투명하게 잘못 준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권한이 소멸이 돼버리면요, 대리인이 갖고 있었던 위임장이라든가, 그 다음에 권리 관련 서류라든가 도장이라든가 흔적을 제거해야 되겠죠. 흔적을 제거하지 않아가지고 저놈이 여전히 대리권 갖고 있어, 여전히 대리냐 이렇게 믿게 만들면요, 대리권 소멸하고 나서, 대리권이 없어지고 나서 흔적을 제거하지 않은 본인이 전부 다 책임을 져야 되는 게 권한 소멸 후의 표현들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씩 보는데요, 수요 표시가 뭐냐 이거죠. 우리가 수권행위라고 하는 게 있고 수요 표시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수권행위는 본인 갑이 대리인을에게 대리권을 직접 주는 걸 수권행위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본인 갑이 X라는 토지를 갖고 있는데 네가 나 대신 팔아줄 테냐? 알았어요, 내가 열심히 해볼게요. 그럼 내가 너한테 대리권 줄게. 그래서 본인이 대리인한테 직접 대리권을 주는 관계는요, 이렇게 두 가지 단계가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걸 청약과 승낙으로 이루어지면 기초적 내부관계, 원인관계라고 부르고, 일방적으로 대리권 주는 거, 요걸 또 우리가 수권행위라는 말을 쓰죠. 그래서 수권행위는 갑이 을에게 대리권 주는 걸 말하는 거야. 근데요, 요때 요 본인 갑이 대리인한테 대리권 주었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바빠서 못 가고 대리인을 보내겠습니다. 대리인 보내겠습니다. 요게 수요 표시죠. 그래서 요거 모르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수요 표시하고 수권행위는 전혀 다른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을에게 대리권 주는 거 요걸 수권행위라고 부르고, 수요 표시는 갑이 상대방 병한테 을을 갖다가 대리인으로 보내겠습니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면 요 상대방 입장에서는요, 대리인이 온다는 사실을 본인한테 들었으니까, 본인으로부터 들었으니까 당연히 대리권이 있다고 믿어야 안 믿어요? 믿는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수요 표시를 했다가 한 놈은 수요 표시했으니까 당연히 책임을 져야 된다, 안 져야 된다? 져야 된다는 거예요. 져야 된다. 간단한 겁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병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요 본인 값하고 요 X라고 하는 요 물건에 대해서 매매를 한다거나 임대차를 한다거나 이렇게 계약을 갖다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요 사람이 연락이 와가지고 사장님 바빠서 제가 못 가니까 다른 사람 보내겠습니다. 그러면 그놈한테 얘기를 들었으니까 나는 요 을이라고 하는 사람이 뭔지는 모르지만 대리권 받았구나, 대리인이구나, 이렇게 알 수밖에 없죠. 이걸 우리는 수요 표시 후의 표현들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자, X라고 하는 건물이 하나 있다고 가정을 합니다. 요 건물이 있는데 임대차를 갖다가 진행을 하는 거예요. 임대차. 그래서 월세 계약을 갖다 이렇게 건물 전체를 갖다가 임대차를 갖다 진행을 하는데요. 집에서 연락이 왔어요. 부모님이 위독하니까 빨리 오라고. 그럼 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경황이 없으니까 요때 병이라고 한 요 사람한테 먼저 연락을 하는 거예요. 경황이 없으니까 대리인 보내겠습니다. 그럼 잘 갔다 오세요. 이렇게 얘기가 끝났는데요. 전화를 걸어서 먼저 수요 표시는 저질러 놨는데 얘한테는 대리권 아직 연락을 안 했어요. 대리권 없는 상태입니다. 해가지고 A라고 하는 잘하는 사람하고 이렇게 급하게 내려가는데요. 이러한 사정이 있어가지고 중요한 계약을 했다가 요 놈한테 대리권 줬어. 요 놈을 대리인으로 보낼 거야. 그랬더니 요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 사람 믿지 마세요. 예전에 다른 사람 대리인으로서 활동을 하다가 재산을 말아먹어서 배임 횡령 사기로 인해 가지고 교도소 갔다 온 전력이 있다고 합니다. 이런 얘기를 딱 들으면 선뜻 대리권 줄까요? 아니면 찝찝해서 안 줄까요? 민법에는 찝찝하다는 말 안 나옵니다. 예, 불안하니까 안 준다는 얘기예요. 안 줬어요. 그러면 표시는 했지만 대리권 안 줬죠. 대리권 없으니까 유권 대리예요, 무권 대리예요? 무권 대리. 근데요, 본인한테 연락을 받았는데 급한 사람이 연락을 했다 해가지고 야, 너 대리인이라며 빨리 와서 계약 진행하자. 저 대리권 받은 적 없는데요. 본인이 부모님 위독하시다고 해가지고 경황이 없어서 그냥 갔어요. 본인이 나한테 직접 얘기를 했으니까 본인 잘 알지? 내 잘 알죠? 그럼 와서 진행을 해. 해가지고 본인 갑의 이름으로 계약을 갖다가 진행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면 대리권이 없지만 본인이 수요 표시를 저질렀으니까 요때 요 상대방은 본인 네가 책임져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걸 따르는 수요 표시 후의 표현들이란 말을 쓰는 거예요. 이건 법으로 외우는 게 아니고 우리 선생님이 병이다라고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놈하고 계약을 진행하는데 누굴 보내겠다고 했다. 그놈 때문에 믿었으니까 네가 책임져. 이게 뭐예요? 수요 표시 후의 표현들이 됐어요? 조문 한번 보셔요. 자, 125조 대리권 수요 표시에 의한 표현들이 제3자에 대하여, 제3자는 병을 말하는 겁니다. 제3자는 병, 상대방을 말하는 것이고, 타인에게, 여기 타인은 을이겠죠. 그래서 을에게 대리권을 주었다는 표시를 한 자 갑은 그 대리권 범위 내에서, 범위 내 가르쳐 주시고 벗어나면 안 돼요. 그 범위 내에서 그 타인 병과 제3자 간의 법률행위에 관해서 책임이 있다. 그래서 그 타인 을과 제3자 병 사이에 법률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고, 그러나 제3자는 병이죠. 병이 대리권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됐어요? 자, 그 다음에요. 2번에 보면 대리권 권한 초과의 표현들이 있습니다. 권한 초과는 불명확하게 준 거라 그랬어요. 벗어나게. 자,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요걸 갖다가 건물을 갖다 이렇게 갖고 있는데요. 임대차 할 수 있는 대리권을 줬어요. 임대차를 딸 수 있는 이렇게 대리권을 따 줬는데, 요 을이라고 하는 대리인이 본인 갑의 이름으로 요 건물을 갖다 이렇게 임대차 하는 것이 아니고 상대방 병하고 매매를 해버린 거예요. 매매. 자, 그래서 여기 주어진 권한은 분명히 대차, 임대차죠. 월세 계약을 하라고 그랬어요. 근데요, 월세 계약이 아니고 뭐요? 팔아버렸죠. 그러니까 그 권한을 갖다가 벗어나서 딴짓거리 한 거죠. 그래서 주어진 권한을 갖다가 벗어나서 동일한 종류가 됐던, 유사했던, 전혀 다른 별개일을 갖다 저질렀던 간에 따지지 말고 딴짓거리 하면은 벗어난 거예요. 벗어났으니까 이걸 따르는 권한 초과의 표현들이, 상대방이 요 사람이 임대차를 딸 수 있는 권한을 따가 분명히 줬음에도 불구하고 매매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믿는데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본인 갑이 대충 대리권 줘가지고 상대방이 헷갈려가지고
이것도 할 수 있는 거야 라고 믿게 만든 거죠. 믿게 만들었으니까 네가 불명확하게 줘가지고 내가 믿었으니까 불명확하게 준 네가 책임져라고 하는 걸 우리는 권한 초과의 표현들이란 말을 쓰는 거예요. 이것도 임대차 할 수 있는 권한은 줬지만 매매할 수 있는 대리권을 준 건 아니죠. 그래 매매는 역시 권한이 없으니까 무권 대리가 되는 거야. 대리권 없이. 거기 조문 보세요. 대리인의 그 권한 외의 법률행위를 했다고 하는 경우 제3자 병이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정당한 이유 가르쳐 놓으시고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본인 갑은 그 행위에 대해서 당연히 책임이 있다. 그럼 여기 정당한 이유는 뭐냐 이거죠. 정당한 이유는 어떤 거요? 우리가 따질 수가 없어요. 전부 다 이건 판례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개별적 구체적 법률 행위를 통해 가지고 판사가 봤을 때 병 네가 믿은 게 정당한 이유가 있어. 그러니까 감 네가 책임져. 그러면 책임지는 거기 때문에 여긴 전부 다 판례가 엄청나게 쏟아져 나온 거예요. 판례가. 정당한 게 어떤 게 정당한 거요? 모르죠. 임대차에서 정당한 이유, 매매에서 정당한 이유, 금전소비대차에서 정당한 이유, 저당권 설정 정당한 이유, 이건 아무도 모르는 거야. 자, 그 다음에 3번 대리권 소멸후의 표현들이가 있습니다. 대리권 소멸후의 표현들이. 이걸 따르는 권한 소멸후의 표현들이 그래요. 자,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X라는 토지를 갖다 이렇게 커다란 땅을 하나 갖고 있습니다. 매매할 수 있는 대리권을 줬어요. 매매 좀 대신해줘요. 매매 대리권. 그래서 이때 이 을이라고 하는 요 대리인이 본인 갑의 이름으로 상대방 병하고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금, 중도금, 잔금 이런 식으로 나눠주고 마지막에 잔금 지급과 동시에 등기 서류, 소유권 이전 등기를 갖다가 넘겨주기로 했어요. 근데요, 여기 1차 중도금을 갖다 딱 지급한 상태에서 본인 갑이 뭐라고 하느냐? 여태까지 수고하셨어요. 여태까지 수고하셨으니까 이제 내가 직접 할게. 내가 직접 할 테니까 이제 댁에 가서 쉬세요. 댁에 가서 쉬세요. 이게 중간에 대리권을 갖다가 본인이 스스로 없애버리는 걸 갖다 우리는 이걸 숙권행위의 철회라는 말을 씁니다. 대리권 준 걸 중간에 거두어 드리는 거예요. 본인이 주었기 때문에 본인은 언제나 자유롭게 그만두게 할 수 있습니다. 왜? 그 사람한테 믿고 맡겼더니 그 사람을 갖다가 계속 시키다 보면 내가 손해가 커진다 그러면 그냥 놔둘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직접 대리권을 갖다가 준 임의 대리에 있어서는요, 대리권 그 행위, 대리행위가 마무리되기 전에는 중간에 그만두세요라는 말을 할 수 있어요. 이걸 숙권행위 철회. 그러면 숙권행위가 철회가 됐습니다. 철회가 되면은요, 이 사람은 이제 대리권을 갖다가 기존에는 갖고 있다가 더 이상 대리권이 존재하지 않게 되죠. 그러면 여기까지 저질러 놓은 것은 대리권 갖고 있을 때 저질렀으니까 이건 유효가 확정된 것이고 장래를 향해서는 더 이상 못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만두고 댁에 가서 쉬세요.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더라도 얘는 기존에 위임장이라든가 도장이라든가 권리 관련 서류를 갖다가 여전히 들고 다니고 있습니다. 들고 다니고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얘는 뭔지는 모르지만 권한을 여전히 갖고 있다라고 오해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놈이 뻔뻔스럽게 다시 정이라고 하는 사람하고 요 토지를 매매하는 계획을 또 체결해 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아직 이전 등기가 되지 않았으니까 얘가 여전히 권리 갖고 있고 얘가 권리 관련 서류 갖고 있고 위임장 갖고 있으니까 얘가 여전히 대리권이 있다라고 믿기 때문에 이렇게 저질러진 행위는 네가 흔적을 제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거하지 않은 네가 책임져. 이게 권한 소멸의 표현들입니다. 됐어요? 그래서 표현들은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주지도 않고 줬다고 떠드는 경우가 있고 주기는 줬는데 헷갈리게 주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대리권이 중간에 사라졌는데 그 사라진 거 흔적을 제거하지 않아서 책임지는 경우 이건 전부 다 대리권 없이 저지른 거죠. 대리권 없이 저질렀지만 누가 잘못한 거예요? 갑. 요놈이 잘못했으니까 요때 상대방 병은 일정한 요건을 갖춰가지고 네가 책임져 요걸 했다 우리는 표현대리란 말을 쓰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거는 절대로 이러시면 안 돼요. 100% 나오는 거예요. 100%. 최근 10몇 년 동안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다 나왔어요. 그러니까 다 맞아야 돼, 안 맞아야 돼요? 드러내놓고 나오는데 숨겨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다 맞아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협의의 무권대리입니다. 좁은 의미의 무권대리는 뭐가 있냐면 이거는 본인 잘못이 없는 거예요. 본인 잘못이 전혀 없고 이거는 무권대리인 을이 잘못하는 거예요. 을. 그래서 무권대리인 그 잘못이 존재하는 거. 요걸 갖다 우리는 협의의 무권대리 그래요. 따라서 본인이 잘못이 없으니까 본인 보호제도입니다. 본인 보호. 본인을 보호한다. 본인을 보호하는 제도니까 상대방을 보호하는 제도가 아니라는 걸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표현대리는 상대방 보호제도니까 상대방이 믿은 계약이 그대로 유지가 된다는 점에서 거래 안전과 관련이 있는데 협의의 무권대리는요
무권 대리인 을이 설치고 다니는 거예요. 어떤 경우냐? 자, 예를 들면 갑이라고 하는 요 본인이 있습니다. 집 하나 갖고 있습니다. 시세가 5억입니다. 이걸 매매할 수 있는 매매 대리권을 준 적이 없어요. 매매할 수 있는 매매 대리권 자체를 갖다가 처음부터 준 적이 없는데 을이라고 하는 이놈이 대리권 없이 위임장을 스스로 가짜로 만들고 권리 관련 서류도 준비를 해놓고 도장도 파놓고 해가지고 그 서류라든가 위임장을 요걸 들고 돌아다니면서 병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내가 갑으로부터 매매할 수 있는 대리권을 갖다가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갑의 부동산을 갖다가 당신한테 팔 테니까 당신이 사세요. 해가지고 이렇게 멋대로 계약을 진행을 해버리는 거예요. 멋대로. 이런 놈이 있어요. 이런 놈이. 주로 이제 가족이 많이 나오죠. 아버지가 됐든 아니면 삼촌이 됐든 아니면 아들이 됐든 이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자, 그래가지고 이렇게 계약을 갖다 진행을 하게 되면 본인 갑은 대리권을 전혀 준 적이 없이 요 놈이 설치고 다닌 거죠. 그래서 을이라고 하는 요 놈이 설치고 다니는 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 요걸 우리는 협의의 무권대리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갑이 잘못하면 표현대리고 을이 잘못하면 협의의 무권대리입니다. 이것도 간단한 거예요. 우리 사람들이 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사람들이 집을 갖다가 좋은 거 갖고 계시는데요. 일요일 날 조금 늦지막히 일어나셔가지고 식사 갖다가 하시고 나서 향기 좋은 차를 갖다 이렇게 한 잔 딱 마시고 쉬고 있는데요. 누가 배를 눌러요. 해가지고 좀 뵀으면 합니다라고 이렇게 배를 누릅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문을 딱 보고 있는데요. 모르는 사람이요. 누구세요? 그랬더니 을이라고 한 사람을 갖다가 대리인으로 보내가지고 계약 진행해놓고 돈은 다 받아놓고 왜 등기 안 줍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이 만약에 갑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편안하게 쉬고 있는데 이상한 놈이 와가지고 등기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기분이 좋습니까? 뚜껑이 확 열립니까? 뚜껑이 열려야죠. 거의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은요. 급한 거예요. 열받는 거죠. 난 그런 적 없어. 가. 난 그런 적 없어. 가. 그놈한테 따져. 이게 99.9%예요. 그래서 99.9%의 이 대한민국 국민은요. 난 그거 준 적이 없으니까 그놈한테 가서 따져. 이걸 갖다가 나는 유효를 갖다가 인정하는 게 아니고 무효를 주장하는 거죠. 이 무효를 갖다가 주장하는 걸 갖다가 우리는 추인 거절이라는 말을 씁니다. 추인 거절. 나 그거 유효로 해줄 수가 없어. 유효로 해줄 수가 없어. 그놈한테 따져. 이렇게 되돌려 보는 게 대부분이에요. 근데요, 극소수의 이제 아주 침착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일이 있었어? 그럼 잠깐 들어와 봐요. 들어와 봐. 내가 도대체 무슨 내용인지 한번 얘기나 좀 들어봅시다. 들어왔어요. 들어와가지고 얘기하는데 이 사람이 뭐라고 하느냐. 이 사람을 대리인이라고 믿고 돈을 갖다가 지급했어요. 근데 돈 다 줬는데 왜 등기 안 줘? 그랬더니 그래요? 그럼 얼마 줬어? 이렇게 물어봤어요. 얼마 줬어? 그랬더니 얘가 1억이요. 5억짜리 집인데 1억 주고 샀대요. 그럼 뭐라고요? 그럼 뚜껑이 더 열려가지고 찻잔을 갖다 뒤집어 엎은 다음에 나가 그러죠. 이게 추인 거절이에요. 그래서 이때 추인 거절은 자기한테 불리하니까 나는 책임 못 진다는 얘기예요. 근데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누군지는 모르는데 얼마 줬어요? 그랬더니 10억이요. 이런 거예요. 10억. 그러면 내가 5억짜리 갖고 있는데 누군지는 모르지만 나한테 아주 좋은 일을 해준 거죠. 이건 나한테 유리하잖아요. 그러면 뭐라고 하느냐. 그냥 그 돈 나오고 갖고 오라고 하세요. 그럼 내가 등기 줄게. 그거 내가 책임져 줄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한테 유리하면 추인을 해가지고 유효로 확정 지어줄 수가 있고 유효. 그 다음에 자기한테 불리하면 무효를 갖다가 결정 지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주 쉬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본인 갑의 입장에서 대리권을 갖다가 준 적이 없는데 이상한 놈이 저질러 놨다 그러면 그때는 나한테 유리하면 추인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걸 갖다가 나한테 불리하면 책임 못 져라는 말을 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때 선택권은 본인 보호제도이기 때문에 협의의 무권 대리에서는 유효를 갖다가 확정 지을 수 있는 권한은 상대방이 갖는 게 아니고 본인이 갖는 거예요. 본인이. 됐어요? 자, 그래서 쉽게 난 준 적이 없는데 그놈이 잘했어 그러면 내가 책임져 줄게 이렇게 할 수가 있고 그놈이 나한테 아주 불리하게 저질렀다 그러면 난 대리권 준 적이 없으니까 나는 책임 못 져. 그놈한테 가서 따져.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상대방은 어떤 걸 주장할 수 있느냐. 상대방은 대리권 없이 이렇게 저지르게 되면요. 유효로 할 거야 무효로 할 거야. 얘가 일방적으로 저지를 수 있는 거야. 일방적으로 저지르니까 어떻게 돼요? 이걸 갖다가 얘가 앉아서 죽치고 기다리면 너무 늦어지잖아요. 너무 늦어지니까 이때 상대방은요. 본인 갑에 대해서 물어볼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물어볼 수 있는 권리. 그게 확답 최고권입니다. 그래서 이 병이라고 하는 상대방은 본인 갑에 대해서 확실한 대답을 갖다가 해주세요. 제발. 그래서 확실한 대답을 독촉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상당한 기간을 정해줄 테니까 대리권 없이 저지른 거 본인 네가 책임질 거예요? 안 질 거예요? 추인할 거야? 말 거야? 대답을 좀 해줘. 이렇게 물어볼 권리가 있어요.
그 기간 내에 본인 값이 확실한 대답을 갖다가 우체통에 넣어서 발신하지 않으면 무효인 상태에서 가만히 있었기 때문에 추인 거절한 것으로 본다. 추인 거절. 물어봤는데 본인이 대답이 없으면 뭐야? 이상한 놈들이야. 지들이 저질러 놓고 왜 나한테 물어봐? 지들이 알아서 하겠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이건 무효가 확정되는 거예요. 무효가. 자, 근데요. 이거 말고 또 뭐가 있느냐? 철회권이 있습니다. 계약의 철회권. 철회는 뭐야? 없던 걸로 하자는 얘기죠. 정말로 그놈한테 대리권 준 적 없습니까? 네, 대리권 준 적 없습니다. 그래요? 나 그 사실을 몰랐는데 그럼 잘 됐습니다. 없던 걸로 합시다. 없던 걸로 합시다. 이게 뭐야? 이게 철회권이죠. 철회권. 그래서 상대방 병은요. 유해야!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병을 보호하는 게 아니고 본인 값을 보호하기 때문에 대답을 좀 해주세요라고 하는 확답 최고권하고 잘 됐습니다. 없던 걸로 합시다. 철회권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 근데 이렇게 이놈이 대리권이 있다라고 막 떠들고 설치고 다녀가지고 대리권인 줄 알았는데 본인 값이 딱 이렇게 대답을 하기를 나는 대리권 준 적이 없어. 그놈한테 가서 따져. 그놈한테 가서 따져. 그럼 어떻게 돼요? 이때 병은 그 소리를 갖다가 본인한테 들으면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이것도 이제 우리 선생님이 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나 이놈 대리권 있다고 믿고 이놈한테 돈 다 주고 등기박탈 갖다 이렇게 기대하고 있는데요. 본인한테 갔더니 본인이 난 그놈한테 대리권 준 적이 없어요. 그 이상한 놈한테 가서 네가 따져.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기분이 열받아요. 열받으니까 후다닥 뛰어오죠. 후다닥 뛰어와가지고 뭘 요구해요? 네가 책임져. 네가 책임져. 책임져를 갖다가 주장할 수 있는 거 책임. 요 책임을 갖다가 요구하기 때문에 요 무건들이 난 무조건 상대방 병한테 책임을 갖다가 져줘야 된다. 그래서 거기에 계약대로 이행을 하거나 또는 물어줄 책임이 있다. 요걸 갖다가 우리는 상대방에 대한 책임 그래요. 상대방에 대한 책임. 자, 그래서 본인 값은 유리하면 책임져 줄게. 불리하면 책임 못 져. 상대방은 기간을 정해서 대답을 해주세요라고 물어볼 권리가 있고 그 다음에 상대방은 잘 됐습니다. 없던 걸로 합시다. 철회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본인이 책임 못 져 그러면 열받았으니까 후다닥 뛰어와가지고 네가 책임져. 그러면 얘는 무조건 요건을 갖추면요. 계약대로 이행을 하거나 아니면 돈으로 물어줘야 돼요. 그 내용이 12번의 그림으로 나와 있는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네. 항상 복습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1쪽에 보면 무효와 취소라고 하는 게 있어요. 무효. 무효는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거예요. 취소는 뭐예요? 취소하기 전까지는 일단 유효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제한 능력자의 행위도 취소할 수가 있고 차고 사기 강박이 있어도 취소할 수 있는 거예요. 사기를 당했다. 뒤늦게 그 사실을 알았어요. 그럼 사기당한 사람은요. 취소하겠습니다라고 말을 하기 전까지는 그 계약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예요. 또 미성년자라든가 피성년 후견이라든가 피한정 후견이라든가 제한 능력자 있잖아요. 혼자서 못하는 것들이 나가가지고 쓸데없이 계약을 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걸 취소할 수 있는데 취소하겠습니다라고 말하기 전까지는 여전히 유효죠. 그래서 무효와 취소의 차이점은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건 무효라는 말을 쓰고 취소는요. 취소하기 전까지는 일단 효력이 발생한 거예요. 취소를 하면 소급해서 처음부터 무효가 되죠. 자, 그 다음에 2번에 보면 절대적 무효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절대적 무효는요. 갑과 을 당사자뿐만이 아니라 모든 자에게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모든 자. 그래서 그 무효를 갖다가 제3자 병이 알았느냐 몰랐느냐 선악을 불문하고 모든 자에 대해서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절대적 무효. 첩계약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첩계약은 갑과 을 두 놈이 나쁜 놈들이 저질러 놨는데 병이라고 하는 제3자도 당연히 무효 주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또 그 내용을 딱 모르는 다른 사람한테도 무조건 다 주장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살인청부계약 역시 이것도 반사질서 무효죠. 이것도 모든 자한테 다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갑과 을 두 사람이 살인청부계약을 때가 맺었는데요. 그걸 갑과 을 두 사람만 무효를 다 주장을 하고 다른 사람한테 주장하지 못한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절대적 무효는 어떤 무효를 말하느냐? 모든 자에게 무효를 주장하는 거예요. 모든 자, 모든 자. 그러면 거기 상대적 무효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상대적 무효는요. 갑과 을 두 사람 사이에서만 무효가 되고요. 그 사실을 모르는 제3자 병한테는 무효를 주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무효를 주장하지 못하는 거. 가장매매가 있습니다. 통정의 표시. 갑이라고 한 사람이 이렇게 부동산을 갖다가 여러 채 갖고 있어요. 집을 여러 채 가지고 있는데요. 이 여러 채 가운데서 하나만 요걸 갖다가 줄여 넣으면 세금이 덜 나올 텐데 요거 한 채 때문에 세금이 많이 나오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친구들한테 부탁을 합니다. 이러한 사정이 있어가지고 세금을 좀 줄였으면 좋겠는데 요 부동산 하나를 너 이름으로 보관 좀 하자. 네가 좀 가지고 있어. 네가 좀 가지고 있어 라고 부탁을 합니다.
네가 좀 가지고 있어라는 부탁은요. 너 가지라고 주는 거예요? 아니면 보관만 시키는 거예요? 보관만 시키는 거예요. 보관만. 알았어. 그러면 네가 사정이 그렇다고 하니까 내 이름으로 가지고 있을게. 가지고 있을게 약속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갖고 있는 부동산 등기를 상대방한테 옮기기 위해서는 등기 담당 공무원 등기소를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원인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이때 등기가 이전되는 원인은 매매가 될 수도 있고 경매가 될 수도 있고 상속이 될 수도 있고 증여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는 고작 해야 매매라고 하는 방법밖에 못 써요. 만약에 얘가 상속을 받았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죽어버려야 돼요. 세금 안 내기 위해서 죽기는 힘들잖아요. 근데 공짜로 증여를 하게 되면 세금이 더 나와요. 30% 이상 나오니까. 그 다음에 경매를 통해서 낙찰 받으려면 저당권이 먼저 표시가 되는데 저당권 등기 없죠. 그럼 다른 건 쓸래야 못 써요. 못 쓰니까 매매 계약서를 가짜로 쓰는 거예요. 가짜로. 가짜를 갖다 우리는 가장이라는 말을 쓰는데 가장 매매 계약이 있게 되면 가장 매매는 당사자세에서는 언제나 무효입니다. 그래서 당사자 갑과 을 사이에서는 이거는 언제나 무효예요. 왜 그러느냐? 권리 이전의 의사가 없고 약속이 있으니까. 네가 가지고 있어. 알았어. 내가 가지고 있을게. 너 가져라고 말한 것도 아니고 내가 가질게라고 말한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권리 이전의 의사가 없으니까 요때 요 을이라고 하는 사람은 요 계약에 대해서는 아무런 효력도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계약금, 중도금, 잔금, 돈 표시했다고 하더라도 돈 받을 생각도 없고 돈 줄 의사도 없으니까 계약금, 중도금, 잔금 전부 다 무효죠. 또 여기 을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기를 가져갔다고 하더라도 요 등기는 너 가져라고 한 적이 없으니까 원인 무효죠. 그러니까 당사자사에서는 표시가 된 건 다 가짜예요. 다 가짜니까 다 효력이 없어요. 당사자사에서는 누구 거요? 갑 거. 여전히 갑 거요. 아, 우리 선생님들이 친구한테 부동산 하나 맡겨놨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부동산 누구 거요? 내 거잖아요, 내 거. 그래서 여전히 갑이 소유자입니다. 자, 그래서 당사자세에서는 이게 무효예요. 근데요, 등기를 갖고 있는 요놈이 딴 마음을 먹어요. 딴 마음을 먹어가지고 매매를 해버립니다, 매매. 해가지고 이 병이라고 하는 제3자가 요 사실을 모르고, 당연히 모르겠죠. 우리 사람들이 만약에 병인데 집을 갖다가 판다고 해가지고 가가지고 그 집 혹시 남이 맡겨놓은 거 가장매매 저질러 놓고 파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해가지고 이걸 따가 믿고 매매를 해가지고 등기를 따 이렇게 넘겨받으면 당사자 사이에서는 무효이지만 그거 무효니까 되돌려주세요. 이 말을 서원이 제3자한테는 주장하지 못하는 거. 그래서 제3자가 서원이 몰랐을 때에는 무효를 주장하지 못하는 걸 상대적 무효 그러는 거예요. 상대적 무효. 그러니까 상대적 무효는 갑과 을 상대방 사이에서만 주장하는 거예요. 상대방 사이에서만. 그러니까 등기 달라고 주장하지 못한다. 자, 그래서 절대적 무효하고 상대적 무효를 따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절대적 무효는 병에게도 무조건 주장할 수 있는 거. 그 다음에요, 상대적 무효는 선의의 병한테는 주장하지 못하는 거. 우리 민법 총칙에 상대적 무효는 딱 두 개밖에 없어요. 비진의 표시하고 통정의 표시. 요것만 상대적 무효입니다. 그러니까 그 두 개만 상대적 무효다 이렇게 놓고요. 나머지는 뭔지는 모르지만 전부 다 절대적 무효다 이렇게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 전부 다 머릿속에 넣어놓는 게 아니고요. 공부는 이거 아니면 이거 이렇게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적 무효는 뭐예요? 비진의 표시, 통정의 표시. 자, 그 다음에 일부 무효가 있습니다. 일부 무효. 자, 법률행위 양적 개념으로 보는 건데요. 법률행위에다가 당사자가 저질러 놨을 때 전부 무효인 경우가 있어요. 전부 무효. 자, 그래서 갑이라고 하는 사람, 을이라고 하는 사람, 갑과 을이 이렇게 법률행위를 다 저질렀어요. 계약관계. 청약과 승낙에 의해서 계약을 다 저질렀는데요. 이 계약이 전부 다 무효. 이건 전부 다 무효가 됐으니까 유효로 될 수가 없겠죠. 근데요, 갑과 을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법률행위 계약을 갖다 이렇게 저질러 놨는데요. 이 법률행위가 일부만 잘못된 거예요. 일부만 잘못된 걸 했다고 그러면 말 그대로 일부 무효 그래요. 자, 그래서 일부분이 잘못되면은 원칙적으로 나머지가 유효일까요? 원칙적으로 전부 무효일까요? 원칙적으로 전부 무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부가 잘못돼가지고 이렇게 일부분이 잘못되어 있다고 한다면 이 일부 무효는 원칙적으로 나머지가 유효다 그러면 안 돼요. 자, 원칙적으로 이거는 의사표시를 해석할 필요가 없이 전부 무효가 되는 거예요. 전부 무효. 자,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갑과 을 사이에서 이 부동산 집을 갖다가 사고 파는 계약을 갖다 체결을 했습니다. 체결을 했는데요. 이게 처음에는 담장까지 아주 완벽한 집이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담장의 일부가 멸실이 된 거야. 그럼 담장 일부가 잘못했다고 한다면 본체는 여전히 존재하는 것이고 그건 매매계약 그대로 진행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처음부터 일부가 잘못된 계약을 원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처음부터 일부가 잘못된 계약을 했다고 원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담장이 잘못했다 그러면 난 그거 원하는 거 아니까 무효야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게 원칙이지, 그거 나머지를 갖다 기능할 수 있으니까 원칙 나머지 유효야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자, 갑과 을 두 사람이 계약을 하면서 담장이 망가져도 좋습니다. 집에 균열이 있어도 좋습니다. 배수가 안 돼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지붕에 구멍이 나도 좋습니다. 이런 특약 넣어놓는 사람 봤어요? 정신 나간 사람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잘못돼도 좋습니다라고 하는 특약을 넣어놓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100% 완벽한 계약을 원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일부가 잘못되면 100% 완벽한 계약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따질 필요가 없이 일부가 잘못되면 뭐요? 무효가 되는 거예요. 무효. 그러나 예외적으로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예외적으로 일정한 요건을 갖춰가지고 잘못된 부분을 떼어낼 수 있어야 돼요. 이 잘못된 부분을 갖다 제거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깨끗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잘못된 부분을 갖다가 떼어내서 분리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걸 가분적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분리 가능하고, 그 다음에 이것만 가지고도 계약을 갖다가 유지하고자 하는 당사자의 원하는 의사가 있어야 돼요. 이것만 가지고도 계약을 갖다가 진행하고자 하는 당사자의 원하는 의사는 처음부터 나머지만 있어도 됩니다라는 특약을 넣는 적은 없죠. 그러니까 이 나머지만 가지고도 유지하겠다는 의사는 계약서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안 보이는 걸 우리는 가정적 의사, 나머지만 가지고도 계약을 갖다가 유지하겠다는 가정적 의사, 이것이 존재하게 되면 요 요건 두 개를 갖췄을 때 그때 비로소 나머지를 갖다가 유효로 인정을 해줍니다. 나머지 유효. 자, 그래서 거기 보면 조문 보세요. 137조 41쪽 오른쪽 밑에요.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 가로쳐 놓으시고 전부를 무효로 한다. 이게 원칙이죠. 전부를 무효 가로쳐 놓으세요. 그러나 예외입니다. 무효 부분이 없더라도 밑줄. 무효 부분이 없더라도 이 말은 뭐예요? 그걸 떼어낼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떼어낼 수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 그 나머지 가지고 법률에 있다가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 이게 가정적 의사죠. 가정적 의사가 존재했을 때에는 나머지 부분은 무효가 되지 않는다. 그럼 뭐요? 나머지는 유효이다. 이렇게 읽으면 되겠죠? 아주 많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42쪽에 보면 유동적 무효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유동적 무효는요, 유동적이란 뜻을 알고 계시면 돼요. 유동적이란 얘기는 확정된 겁니까? 확정되지 않은 겁니까? 확정되지 않은 거예요. 여전히 움직일 수 있다는 얘기죠. 따라서 유동적 그러면 또 다른 말로 불확정적 이런 말을 쓰는 거예요. 불확정적. 자, 그래서 이 유동적 무효는 지금 현재 그 효력이 확정된 게 아니고 고정화된 것이 아니고 여전히 움직일 수 있으니까 불확정적 무효라는 말을 쓰고요. 이 뜻은 뭐냐면 지금 현재는 요건을 갖추지 못해서 유효가 아니에요. 요건을 갖추지 못해서 유효가 아닌데 나중에 요건을 갖추면 유효로 바뀔 수 있는 상태를 유동적 무효라는 말을 씁니다. 쉽게 뭐요? 지금은 무효야. 그러나 나중에 유효가 될 수 있는 경우. 지금은 무효, 효력이 없지만 나중에 유효로 바뀔 수 있는 걸 따 우리는 유동적 무효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거기에 셋째 줄에 보면 민법상 무권대행위, 그 다음에 정지 조건이 붙어있는 법률행위, 그 다음에 처분권 없는 자의 처분행위,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허가받기 전 상태, 요 네 가지는 아주 중요한 예들입니다. 자, 무권대리, 본인 갑이 대리권을 준 적이 없는데 을이라고 하는 요놈이 멋대로 본인 갑의 요 건물을 갖다가 상대방 병한테 매매하는 매매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계약의 무권대리죠. 그러면 계약의 무권대리, 이놈이 설치고 다니게 되면 본인 갑을 보호한다 그랬어요. 따라서 본인 갑은요, 자기한테 유리하면 내가 책임져 줄게요. 추인을 할 수가 있고, 나 그거 책임 못 져. 추인 거절을 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추인을 하게 되면 나중에 추인이라고 하는 요건을 갖췄으니까 소급해서 유효가 확정이 되는 것이고, 추인 거절이 있게 되면 무효가 확정이 되는 거죠. 따라서 본인이 책임질 거야, 책임 안 질 거야, 추인 또는 추인 거절이 있을 때 유효, 무효가 확정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대리권이 없이 무효인 상태지만 추인이 있으면 유효로 바뀔 수가 있겠죠. 그래서 무권대리는 가장 대표적인 유동적 무효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유동적 무효. 그 다음에요, 정지 조건이 붙어 있는 법률행위가 있어요. 정지 조건이 붙어 있는 법률행위. 여기 정지 조건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정지 조건이 뭐냐 이거죠. 정지 조건은요, 요거는
미래의 불확실한 사실이 발생이 돼버리면 그때 효력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의 불확실한 사실을 따르는 조건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조건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게 조건이에요. 무조건 100% 이루어지는 건 조건이라는 말을 쓴 게 아니고 기한이라는 말을 씁니다. 조건은 뭐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 근데 정지 조건이라고 하는 건요, 그 조건이 완성이 되면 없던 효력을 발생시켜주는 조건이에요. 자, 그래서 정지 조건은 새롭게 만들어주는 조건, 해제 조건은 기존에 있던 효력을 뺏는 거, 소멸시키는 조건. 그래서 만들어주는 거, 발생시키는 건 정지 조건, 없애버리는 건 해제 조건이라는 말을 씁니다. 예를 들면 갑과 을 사이에서 자동차를 갖다가 증여하는 계약을 맺습니다. 자동차 한 대를 갖다가 선물해 줄게요. 자동차 한 대를 선물하는 거니까 증여 계약이죠. 근데요, 단순히 자동차 주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주는 거예요. 근데 이걸 갖다가 조건을 붙였어요. 어떤 조건이냐? 주택관리사 요 시험에 합격하면 자동차 한 대를 드릴게요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동차 한 대 받을 계약은 존재하는데요, 이게 합격하면은 요 상태가 완성이 돼야지만 효력이 발생하겠죠. 합격하면은 100% 합격합니까? 운이 나쁘면 떨어질 수 있습니까? 100% 합격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합격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으니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 있는 거니까 우리는 이걸 뭐라고 한다? 조건. 그래서 이 조건이 붙어 있어요. 요 조건이 이렇게 붙어 있는 조건부 증여가, 즉 조건부 증여 법률행위가 되는데요. 어떤 조건이냐? 증여받는다 그러면 소유권이 새롭게 권리가 발생하는 거죠. 권리가 발생하는 거니까 무슨 조건? 정지 조건. 요 정지 조건이 붙어 있는 증여계약이 되는 거예요. 합격하면 자동차 드리겠습니다. 자동차 받을 권리는 합격을 해야지만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요 합격하면을 갖다 우리는 정지 조건이라는 말을 쓰고, 합격이 되면 유효가 확정이 되지만 불합격이 돼버리면 무효가 확정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것도 유동적 무효. 합격하면 유효가 되고 자동차 받을 권리 나오잖아요. 불합격하면 무효가 확정되고, 그래서 정지 조건이 붙어있는 법률행위도 가장 대표적인 유동적 무효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처분권 엄자의 처분행위. 쉽게 소유권 엄자가 소유권 넘겨주는 거예요.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전거를 갖다가 갖고 있는 자전거 소유자입니다. 자전거 소유자. 을이라고 하는 요 사람이 자전거를 타고 급히 좀 갔다 와야 돼요. 자전거 좀 빌려주세요. 타고 갔다 올게요. 알았어, 타고 갔다 와. 공짜로 빌려주면 무슨 계약? 사용대차. 돈 받고 빌려주면 임대차라 그랬어요. 공짜로 빌려주는 사용대차 계약을 딱 체결을 했습니다. 3시간 있다가 갖다 줄게. 그런데요, 을이라고 하는 요 빌려서 타는 사람을 따로 우리는 차주 그러죠. 빌려주는 사람은 대주고 빌린 사람을 차주라는 말을 씁니다. 차주는 자전거를 갖다가 지금 현재 넘겨받아서 가지고 있으니까 점유하고 있죠. 점유하고 있는데 요 차주는 빌려서 타는 사람이니까 소유권이 있어요, 없어요? 소유권 없죠. 빌려서 탔는데 소유권이 있다고 말하면 그건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소유권이 없습니다. 소유권이 없으니까 무권리자입니다. 무권리자로서 이렇게 빌려서 타고 있는데요. 병이라고 하는 이상한 놈이 을하고 잘 압니다. 너 자전거 못 보던 건데 좋은 거 어디서 났냐 물어봤더니 빌려서 타는 거야. 그래? 누구한테 빌렸는데? 사람 좋은가? 그러면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잃어버렸다고 하고 나한테 팔어. 그랬더니 그러면 안 되지. 나 나쁜 놈 되는데. 괜찮아. 넌 돈 생겨서 좋고 난 자전거 생겨서 좋고 그 사람이 좋아가지고 너한테 자전거 돌려달라고 물어내라는 말 안 할 거야. 그랬더니 그럴까? 해가지고 팔아버렸어요. 팔아버려가지고 얘가 권리가 없다는 걸 갖다가 전부 다 알고 있는 악의자가 돈 조금 주고 자전거를 넘겨받았습니다. 그러면 요때 요 병은요, 자전거 이렇게 소유권을 갖다가 요 주장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얘는 자전거 소유권 취득해요, 못해요? 취득할 것 같다. 취득 못한다. 못하는 거고, 우리 손님들이 만약에 이거 취득한다 그러면요, 쉬는 시간에 한번 옆에 분가 있잖아요. 물건 하나 갖고 와가지고 저 사람 건데 내가 들고 왔어. 살래? 잃어버렸다고 하고 모른 척하고 이거 팔자. 이거 소유권 취득하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권리가 없는 사람이 처분을 했으니까 처분권 엄자의 처분행위입니다. 당연히 얘가 권리가 없다는 걸 알고 넘겨받았습니다. 알고 넘겨받으니까 당연히 소유권 취득하지 못해요. 당연히 무효입니다. 그러나 뒤늦게 이 처분권 소유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야, 그거 무효야. 갖고 와. 그러면 되돌려 줘야 되고요.
어차피 내가 안 타고 다닐 거니까 돈 갖고 오면 내가 유효로 해줄게. 추인할 수 있어요, 없어요? 추인할 수 있죠. 그래서 요 소유자가요, 나쁜 놈들아 자전거 갖고 와. 그러면 무효가 확정되는 것이고요. 돈 갖고 오면 인정해줄게. 그러면 추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유효가 될 수도 있고 무효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있습니다. 자, 국가가요, 투기 과열 우려가 있는 지역이 있을 때는요, 너희들끼리 사고 팔지 말고 관할관청한테 허가받아. 허가 지역으로 묶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건 5년 단위로 묶는 거예요. 5년 단위로. 그래서 A라고 하는 요 땅, 토지 구역이 있는데요. 이쪽에서 투기 과열 양상을 보이는 거예요. 그랬더니 국가가요, 여기다가 허가구역으로 묶어버렸어요. 여기 이 허가구역에 X라는 토지가 이렇게 있는데요. 이 토지를 갑이 갖고 있고 을이라고 하는 요 사람하고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허가구역에 토지가 있을 때 당사자가 자유롭게 계약서를 썼다고 하더라도 그것만 가지고 유효가 되는 게 아니고요. 허가권자한테 허가를 받아야 돼요. 허가 받기 전엔 무효. 허가를 딱 받으면 뭐요? 처음부터 계약서 썼을 때로부터 유효로 바뀌죠. 그래서 요 허가 받기 전 상태도 가장 대표적인 유동적 무효입니다. 그 예는 다 기억해 놓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6번에 보면 무효행위의 추인이 있습니다. 무효행위의 추인은 뭐냐면 너하고 나하고 저질러 놓은 걸 유효로 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야, 너하고 나하고 저질러 놓은 거 있잖아. 그런데 왜? 우리끼리 유효로 하자. 그래서 우리끼리 유효로 하자. 이게 무효행위의 추인이에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무효행위의 추인이 뭐가 있냐면 가장매매 계약입니다. 갑이라고 한 사람이 을에게 부동산 보관시켜 놓고 뒤늦게 을이라고 한 사람이 야, 네가 나한테 보관시킨 그 부동산 나 참 마음에 드는데 내가 가지면 안 될까? 그러면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안 돼! 그러면 무효 확정되는 건데요. 그래? 돈만 붙여. 돈만 붙여 그러면 어떻게 돼요? 계약서 다시 쓸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무효인 법률행위를 당사자끼리 우리끼리 유효로 합시다 라고 하는 걸 무효행위의 추인이란 말을 씁니다. 자, 그래서 무효행위의 추인은요, 그 무효인 행위 그 자체가 유효로 바뀌는 게 아니고 그때로부터 새로운 법률에 있다는 것으로 본다. 가장매매 계약서를 썼을 때는 권리 이전의 의사가 없으니까 당연히 무효고요. 새롭게 뒤늦게 의사표시가 발생이 되면 그때 매매할 의사가 발생이 됐으니까 그때 새롭게 매매한 걸로 본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무효행위의 추인은 원칙이 비소급. 자, 그 다음에 무효행위의 전환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무효행위의 전환이라고 하는 건요, 전환이 뭐예요? 바꿔주는 거예요, 바꿔주는 거. 그래서 전환은 제3자가 무효인 법률행위를 다른 행위로 바꿔주는 걸 갖다가 우리는 전환이라는 말을 씁니다. 당사자끼리 유효로 하겠습니다. 우리 둘 사이에서 유효로 하자. 이게 뭐예요? 추인. 근데요, 그 두 놈은 법률행위를 따가 저질러 놓은 건 맞는데 그 두 놈 갑과 을은 무효라는 사실을 몰라요. 그러니까 병이라고 하는 제3자가 아유, 저 멍청한 것들 자기네가 저질러 놓은 거 무효인데 그걸 모르고 있네. 그래서 두 놈이 원했을 거니까 차라리 그럼 요걸로 내가 바꿔놔야겠다. 그래서 제3자가 바꿔주는 걸 전환이라는 말을 씁니다. 전환. 전환은 다른 사람이 바꿔주는 거. 추인은 뭐요? 저질러 놓은 그 사람들 스스로 바꾸는 거예요. 스스로. 자, 그 다음 취소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취소는요, 일단 유효하게 효력이 발생된 법률행위를 제한 능력, 착오, 사기 강박을 원인으로 해서 일방적으로 소급해서 무효로 만드는 의사표시를 우리는 취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취소는 반드시 제착사강이 있어야 돼요. 제착사강. 자, 그 다음에 43쪽에 보면 9번 나와 있습니다.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가르쳐 주시고,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모두 몇 가지가 있어요? 4가지가 있어요. 4가지. 제목에 나와 있잖아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제한 능력자가 저질렀을 때, 착오가 있었을 때, 사기당했을 때, 강박이 있었을 때, 이렇게 제착사강이 있었을 때는요, 그 취소권자가요, 취소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제한 능력자가 멋대로 했지만 그냥 놔둘게요. 착오가 있었지만 취소하지 않을게요. 사기당했지만 내가 돈 더 주면 그대로 놔둘게요. 그 다음에 강제로 협박을 당했지만 역시 돈 더 주면 그대로 놔둘게요. 이렇게 그 취소할 수 있는 의사표시를 포기할 수 있는 거. 43쪽 오른쪽 맨 위입니다. 오른쪽 맨 위에 보면 거기에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추인, 거기 제목이 나와 있잖아요. 초록색. 그거 지금 설명드리고 있어요. 자, 그래서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제착 상황이 있는 법률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추인은 뭐요? 취소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취소권 포기의 의사표시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이라고 하는 것은 취소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의사표시. 따라서 취소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취소하지 못하고 유효가 확정되는 거죠. 유효가 확정되는 거. 그 다음에 법정 추인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법정 추인은요, 취소하지 않겠습니다. 이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취소할 수 있는 추인은 의사표시로 하는 거지만 여기 법정 추인이라고 하는 것은요, 의사표시가 아니고
법이 정한 행위로 하는 거예요. 법이 정한 행위. 그래서 취소하지 않겠습니다. 말로 하면 뭐요? 취소할 수 있는 행위 취인. 근데요, 취소하지 않겠습니다. 이 말을 하는 게 아니고 돈 갖고 와. 여기 등기 있어. 계약서 다시 쓰자. 이렇게 다른 행동을 갖다가 저지르면 그러한 행동을 딱 저질렀을 때에는 취소하지 않겠다는 의미가 포함된 걸로 보는 거예요. 이게 법정 추인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145조 조문에 보면 법정 추인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는데요. 법이 정한 행동을 갖다가 저지르면, 즉 법이 정한 행위를 갖다가 저지르면 취소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 이것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유효가 확정되는 거, 유효가 확정되는 걸 갖다 우리는 법정 추인이란 말을 써요. 나중에 이거 민법을 갖다 공부하시는 분들한테 계속 물어봐도요, 다른 학원에서는 이거 개념을 모르고 가기 때문에 취소할 수 있는 게 추인이 뭔지, 법정 추인이 뭔지 이걸 전혀 몰라요. 취소하지 않겠습니다. 말로 하면 뭐예요? 취소할 수 있는 게 추인. 근데 그 말로 하는 게 아니고 돈 내놔. 등기 갖고 와. 여기 등기 있어요. 계약서 다시 씁시다. 법원 판결로 강제 집행하겠습니다. 이런 것들 갖다 저지르면 취소하지 않겠다는 말 자체를 한 건 아니지만 그 의미가 포함된 걸로 보니까 유효가 확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표시로 하면 취소할 수 있는 게 추인.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취소할 수 있는 게 추인이 뭐예요? 말로 하는 거. 취소하지 않겠습니다. 말로 하는 거. 그러니까 의사표시 맞습니다. 법정 추인은 뭐예요? 행동으로 하는 거. 행동으로. 자, 그래서 이 행동은요, 거기 보면 1호부터 6호까지 6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 1, 2, 3에 보면 전이경이 나오죠. 전이경. 그래서 전이경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전이경. 그 다음에 거기 4호에 보면 담보의 제공, 담이죠. 그 다음에 5호에 보면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부터 취득한 권리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는 게 있죠. 양도. 그 다음에 강제 집행. 법원의 판결에 의해 가지고 판결문 갖고 가는 거예요. 강제 집행. 요 앞글자만 따면 전이경 담양강입니다. 전이경 담양강. 전이경 씨 알고 계시는 분? 전이경 씨 아세요? 아시면 연식이 오래되시고, 예. 전이경 씨를 모르면, 예. 신세대죠. 예전 분들이 알고 있어요. 쇼트트랙에서 보게 되면요, 나가면 그 금메달을 갖다가 그냥 주워오듯이 따온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메달을 갖다가 31개를 따가지고 동계올림픽 IOC 위원으로 있는 이런 분인데요. 전희경 씨가 담양에 있는 강에 놀러 갔어요. 겨울에. 뭘로? 쇼트트랙 타러. 그래서 전희경 담양강입니다. 자, 그래서 전부 또는 일부의 권리를 갖다가 이행하거나 또는 수령하는 경우, 이행 또는 수령하는 경우, 그 다음에 이행의 청구, 가지고 와! 라고 하는 이행의 청구가 있었을 때, 그 다음에 경계라고 하는 경계 계약을 갖다가 체결하는 경우, 그 다음에 담보를 갖다가 제공하거나 받는 경우, 담보 제공하거나 받는 경우, 그 다음에 권리의 양도가 있는 경우, 그 다음에 강제 집행이 있는 경우, 이랬을 때는요, 이거는 취소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가 포함된 행동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본인 값이 이렇게 X라는 요 토지를 갖고 있습니다. 을이라고 한 요 사람하고 이렇게 매매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근데요, 10억짜리를 갖다가 요걸 갖다가 X 토지를 갖다가 1억에다가 넘겨줬어요. 1억 받고 사기당했습니다. 사기당해가지고 그러면 요 사기가 이렇게 있을 때 사기당한 사람이 여기 등기 있습니다. 등기 넘겨준다는 얘기는 사기당한 사람이 사기 사실을 딱 알고도 넘겨줬다는 얘기는 취소하겠다는 거예요. 그대로 진행하겠다는 거예요. 진행하겠다는 거죠. 사기당한 사람이 사기를 갖다가 이유로 취소하겠습니다. 그러면 되는데요. 여기 있어요. 가지고 가. 그러면은 취소하지 않겠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넘겨주는 걸 이행. 그 다음에요. 상대방으로 또 받는 경우죠. 사기꾼한테 돈 받았을 때 사기를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알면서도 돈 고맙습니다. 받아버리면 이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갖다 주거나 받게 되면 유효가 확정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행의 청구. 자, 이행의 청구는 빨리 갖고 와라고 하는 거죠. 사기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사기꾼한테 야! 빨리 돈 왜 제 날짜에 안 갖고 와? 빨리 갖고 와. 그러면 취소하겠다는 거예요? 진행하겠다는 거예요? 진행하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요. 경계 계약은요. 계약서를 뜯어 고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계약서를. 야, 이거 계약금 중도금 날짜를 다 썼는데 내가 돈이 급해서 그러니까 이거 날짜를 좀 당겨서 다시 쓸까? 그러면 진행하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요. 요 사람이 경계 계약할 때 요구하는 경우도 있어요. 돈을 갖다가 다른 데서 받아야 되는데 그 돈이 늦게 들어오니까 날짜 좀 늦춰서 다시 씁시다. 그래서 계약서를 갖다가 당사자가 뜯어 고치고 진행한다는 얘기는 취소하겠다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요. 담보 제공을 요구하는 게요. 담보 제공.
제 날짜에 돈 안 주면 어떡할 거예요? 저당권 설정해줘. 담보를 요구하는 건 계약 진행하겠다는 거죠. 이 사람이 역시 담보 제공해줘. 알았어, 여기 담보 있어. 제공해주는 것도 역시 계약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넘겨주는 거죠. 이때 양도는 이쪽에서 양도하는 건 안 됩니다. 이쪽에서 양도를 해야 돼. 이쪽에서. 그래서 추인권자 일방이 내가 이 사람한테 돈 받을 권리가 있어. 돈 받을 권리가 있으니까 돈 받을 권리 채권을 양도할게. 채권을 넘겨주면 계약을 진행하겠다는 거죠. 근데 법원의 판결로서 강제 집행을 하거나 당하는 경우 이것도 역시 유효가 확정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 법정 추인은요. 그 1호부터 6호까지 6개를 외워야 돼요. 6개를 외워야 되는데요. 전부 또는 일부를 따 이행하거나 수령하는 경우, 그 다음에 이행의 청구가 있는 경우, 경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담보 제공하는 경우, 양도하는 경우, 강제 집행하는 경우 다 외우면 좋은데요. 우리는 골라내는 거니까 앞 글자 따서 딱딱딱딱 골라내셔야 돼요. 전이경 담양강입니다. 고생을 하셨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조건과 기한 보도록 하겠습니다.